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명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결론이 딱 발표되니까 한동안 좀 멍하더라고요. 어떤 당원들이 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또 서운하고 하는 문자 메시지도 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당원들의 민심, 저한테 무슨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후보를 더 바랬던 심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실제로 연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변이었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님, 그동안 나왔던 추미애 대세론도 꺾였고 계속 관례였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그것도 깨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인 체제에 대한 반란이냐 아니면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영향이냐 어디에 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반란 내지는 아니면 친명 일방통행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다 이런 분석도 있고 개인의 호불호에 대한 이런 얘기도 여러 분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들 하는 분석이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네. 전직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는 100m 미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싫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추미애 당선인의 개인적인 그렇죠. 호불호 근데 이제 제가 영향이 컸을 거다? 그런 평론을 보고 네.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아직도 여의도에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추미애 대표 럭비공 같다, 좌충우돌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그게 이번에 반영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성 정치인들이 좀 밀어붙이면은 그냥 적극적이다, 기계에 있다 이러지만 여성 정치인이 밀어붙이면 드세다, 억세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관행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예를 들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쿠데타설 얘기했더니 그 똥볼 찬다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당 내에서.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니까 팩트였고 그게 신의 한 수였다는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장관이 예를 들면 멸문제를 당할 때 아무도 법무부 장관 안 할 때 나서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징계를 했을 때도 이게 무슨 엑스메이다 이런 비판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였던 판결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당대표를 지내면서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총선 대선도 다 이겼는데 이걸 갖다가 통제 불가, 언컨트롤러블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게 좀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꼈어요. 유리천장을 깨지 못한 것이고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평가들이 그렇죠. 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100m 미인이랑 이건 여염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2대 당선자들이 성비가 지금 여성 의원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20%예요. 근데 만약에 30%, 40%였다면은 전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유리천장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여염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좀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여의도에 있으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저도 민주당 그렇게 내부에서도 좀 자정 운동을 하시든지 해서 네. 그런 분들은 좀 쫓아내세요.
그럼 좋겠는데 그런 사실 표현들을 저도 쓰- 나이가 50대 남성이기 때문에 젠더 예. 감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외워야 되거든요. 네. 안타깝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예,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일극 체제에 대한 제동을 건 거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께서는 뭐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승현 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냥 추미애 당선인 개인의 그런 평가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뭐 저만 놀란 건 아닌 것 같고 당시 뭐 뉴스 트니까 뭐 평론가들도 다 당황해하고 아니 뭐 우원식 그런 의원 상황이었어요. 본인도 당황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본인도 당황할 정도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좀 분위기를 좀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아까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이 통제 불가능 이거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제 지금은 기억에 우리가 다 잊혀졌지만 2009년도에 환노위 사태라고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노동법 개정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문 닫고 다른 당 의원들하고 법을 통과시켰어요. 예. 이게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어떤 그 통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인식이 돼 있었고 뭐 그 과거에 뭐 탄핵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 비호감으로 굉장히 여전히 남아 있구나.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 네. 이 측면을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불호.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더불어 추대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친명의 어떤 리더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먹히는 상황이었고 또 당원들의 압박도 굉장히 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넘게 1차 투표로 추미애가 왜 안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더불어 추대당 이거에 대해서 당선인들이 이건 좀 기동의 여지가 좀 필요하다. 한번 좀 이거는 한번 좀 쉼표를 브레이크를 살짝 좀 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아닌데 국회의장까지 국가 권력 서열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신데 이것까지 이제 소위 오다를 내려가지고 하는 모습,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 본인은 부정하셨지만 예. 이 소위 그 거의 추대 과정이랑 비슷하게 흘러갔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 당선인들 또는 당 내의 분위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비호감 플러스 어떤 수직 계열화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게 추미애 당선인으로부터 표를 멀어지게 했고 반면에 예. 이 우원식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선거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강성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현역 당선인들한테 문자가 하루에 30통씩 왔습니다. 누구 뽑아라, 추미애 뽑아라, 뭐 이렇게. 그런데 우원식 이 의원만큼은 문자가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이분이 이제 을지로위원회 이제 이걸 10년 넘게 네네. 이끌으셨잖아요. 도움을 받았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도움을 받았던 노조, 땡땡땡 노조, 누구누구 부장, 이런 분들이 당선인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몇 년도에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우리가 갑질을 당했을 때 이런 도움을 주셨다. 이런 분이 국회의장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원식 의원의 어떤 진정성, 예. 변화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본인도 사회자로서 국회의장 하지 않겠다라고 우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미애 대표와의 예. 차별화를 없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팔이 이제 결국은 통제 가능하면서도 또 변화가 가능한 네. 이제 우원식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근데 두 분한테 잠깐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이른바 지금 현역 의원들은 비호감을 갖고 있고 또 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만 굴러가는 것. 특히 국회의장은 사실 국가의전 서열 2위예요. 대통령 다음으로. 그런데 오히려 야당 대표 밑에 국회의장이 있는 모양새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랄 거에 대한 우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우원식 의원을 택했다고 봐요. 의원들은. 그러면 추미애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밀었던 이 강성 당원들과 이런 소위 말하는 이 개딸들 당원들은 왜 지금 박창환 교수가 말하는 그런 단점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추미애를 외친 거예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뭐 민주당의 정체성이 딱 맞는 분이고 크게 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 온건하다고 하지만 상대적 온건이지 강성이라고 봐도 될 이분 정도예요.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당원들이 정서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예를 들면은 민주화 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86 민주화 세대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세대가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게 해줬다면 민주화 세대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국격을 높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해져요. 왜냐하면 386, 486, 586, 686 지금 뭐 3, 40년째 예. 주류 세력이니까 네. 주류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비주류 정신이 좀 강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주류로 보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비주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6세대 우원식 의원한테 평가가 좀 박하고 상대적으로 항상 언더독처럼 이렇게 비교가 되는 추미애 대표는 우호적인 그리고 다 강성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추미애 대표에 대해 더 좀 그런 신뢰를 보인 거 아닌가. 저도 제 생각 하나 얘기해 주세요. 왜 우리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나 네. 극렬 지지층이 추미애 당선인을 더 선호했는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맞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너무 윤 것처럼 대통령을 미워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예. 그런 강성당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당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민의는 대통령 권한을 너무 남용하고 너무 세다. 그러니까 좀 입법부에서 좀 견제를 해달라 그랬는데 입법부의 권력 의전서열 2위라는 게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1호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수장 권위 이런 위상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육선이고 당대표를 했던 추미애 알겠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국회의장의 위상에 더 맞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번에 추미애 의원이 다들 이제 그렇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우원식 의원이 되니까 오히려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차이가 저는 실제로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찐명과 친명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매우 강성과 강성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앞서도 이제 이재명 1급 체제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원내대표, 국회의장, 그다음에 당대표 연임설까지 세 가지를 모두 다 1급 체제처럼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서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내 반발이 크게 나온 결과가 이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뭔가 상대적으로 온건해 보이는 국회의장 후보를 뽑은 것처럼 국민들께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최소한의 저항, 1급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 최소한의 변화는 그래도 민주당이 가져가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미치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도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기존의 경선 규칙을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졌는데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구나. 민주당은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중도 있기 확장을 하고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안 변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원식 의원을 선출한 것이 대단히 큰 중도 확장인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추미애 당선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온건해 보이니까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당대회 규칙에 관한 변화 요구가 더 강하게 분출하는 것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죠. 지금 사실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바로 박찬대 사실 원내대표도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단독 출마했으니까. 그러면 만약 추미애 의장까지 당선인까지 의장이 이렇게 됐다. 물론 이제 경선 형식은 이제 뭐 우원식 의원과 갖추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압도적으로 됐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사실상 이제 예. 그 당의 강성 지지층 의사가 반영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 문제가 또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오너로서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본회의장은 그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총회 행사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국회가.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변이 됐잖아요.
건강해 보이고 역동성이 있어 보이고 다양성이 있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사실 총선이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은 또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당원 이제 그 전당대 룰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100석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패배한 정당이냐, 반성하는 정당이냐, 다시 예. 리빌딩하는 정당이냐 이런 목소리 나올 때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매치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승리한 정당은 더 말하자면 유연성을 갖는 데 비해서 왜 패배한 정당이 이렇게 경직돼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여기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선출이 되면서 당원들은 막 탈당하겠다고 강하게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 친명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친명 비명 간의 또 다른 계파 갈등이 시작되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건데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을 위로하고 좀 유무하려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낸 건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서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뭐 갈라치기다 이렇게 네. 또 받아쳤죠. 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친명으로 어떤 그 뭐랄까 이 국회의장 선거에 그러니까 명심이 개입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위기 의식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당 분위기가 예. 뭐 대표실, 뭐 원내대표실도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고 탈당하니까 그럼 조직 파트라든지 전략기획 파트 뭐 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예. 이런 조금 약간 충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당원들이 뭐 탈당하다니까 당장에 이제 좀 분하니까 좀 화가 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흔들리거나 이재명 체제라든지 이런 게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진 저는 않다고 일단 봅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는 이번 국회의장 선출로 제동이 걸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도 이제 앞으로 문제가 없고 네네. 이제 쭉쭉 아니, 대선까지 그건 아니라고 가도를 달릴 보고요. 수 있을 거라고 연임에 보시나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추대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의장까지 추대하고 뭐 당대표 추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제동이 좀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연임하냐 마냐는 대권 플랜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근데 이걸 저희가 봤을 때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플랜 다시 짜야 된다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개딸한테 반명으로 찍힐까봐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손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만에 하나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손들어 버리면은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추미애 대표 손들면 다른 의원들도 저 여자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손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색다른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수영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또 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자신들이 이제 국민을 보고 소신껏 이제 뭐 국회의장 선출이든 당대표 선출이든 소신껏 하겠다. 특히 이제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극체제 그러는데 사실 그게 균열이 가고 그게 깨지고 나는 내 소신껏 하겠다. 이재명 대표 하수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해석은 어때요? 저도 뭐 표를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예. 그 정확하게 이제 표를 행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20% 정도 된다고 봐요. 저는 20%.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당선인을 찍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가운데 그러니까 20%는 명심 마케팅은 너무 과도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는 만일 이제 본인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어쨌든 세 번째든 또 도전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생각했던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는 말하자면 이제 90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심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반영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을 원사이드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대한 거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성 당원들이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는 제가 수치상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저는 10에서 20%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도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민주당은 탈 이재명으로 가고 충분히 있는데 제가 아까 유연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게 유연성이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조승현 부위원장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대안이 없는 건지 19일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사면은 됐습니다만 복권이 되지 않아서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전면에 나서기는 힘들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이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임기가 4개월이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대선 끝난 지 벌써 이제 우리 2년 지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낙연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40%의 지지율로 차기 대선 주자 1위였습니다. 네. 그럼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 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상 유례 없는 주류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민주당이 이런 주류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소위 말해서 비명계가 조직적인 움직임을 하기에는 입증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체제의 새로운 주류가 앞으로 22대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당원들과 지지층들에게 입증하는 시간이 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는 그때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직은 뭐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거나 또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리더십은 굉장히 강고한 편이고 또 22대 국회 운영 전략에 우원식 카드를 쓴 것은 전략적인 전술적인 기동의 여지를 넓힌 것뿐이지 이게 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덜 무슨 압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뭐 명백한 건 그거 같습니다. 총선에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가거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일 경우에 그 총선에서 보여줬던 민심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거 맞죠? 조 부위원님. 지금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니, 심판한 그 얘기를 하는 게 것처럼 아니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예. 일방통행식 뭔가가 있다, 맞아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